인팔 전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난 1944년 3월 15일, 일본군 두개 사단 4만 5천 명이 인팔 북부를 공격합니다. 당시에 영국군은 인팔 북부에는 아무리 많아봤자 한 개 연대급, 한 3천 명 정도의 일본군이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단 말이죠. 하지만 무타구치 렌야 중장은 무려 두 개 사단을 박으면서 호기로운 공격을 가합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3월 16일 기준 인팔 북부의 영국군은 겨우 두 개 대대 1600여 명이 전부였고 인팔엔 제대로 된 예비대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정말로 지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팔 전투 제15사단 공세 승리의 문턱까지 갔던 일본군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본군 공격 시작. 먼저 오늘 주인공은 일본 육군 제15사단 2만 명과 이를 지휘했던 사단장 야마우치 중장입니다. 야마우치는 참 재밌는 게 미국의 군사주재관으로 파견돼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역량이 일본군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만큼 무모했던 무타구치의 공격 작전에도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타구치와 사이도 안 좋았고요. 자, 어찌됐든 군인인 만큼 공격 명령을 받았으면 따라야겠죠. 3월 15일 야마우치의 2만 대군은 내부대로 나뉘어 국경을 넘어 인팔로 전진합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서 제31사단 좌익 부대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15사단 60년대 병력과 동선이 겹쳤다는 겁니다. 동선이 겹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길막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상스학 전투, 같은 편 길막 사건. 3월 19일 영국군과 가장 먼저 마주친 부대는 제31사단 좌익 부대였던 58년대 병력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북쪽의 코히마를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우후르에 배치되었던 제152 인도대대 한 개 중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은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15사단 담당 구역이란 말이죠. 얘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부대를 지휘하던 미야자키 소장, 이 사람은 마주친 영국군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야자키가 이 주변을 정찰해 보니까 어라 상스하게 제50인도 공수야단 약 1600명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미야자키 소장은 영국군이 자기 부대 보급로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이 영국군은 박살내고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큰 실수였습니다. 전투 경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 19일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선 제일 전방에 있던 영국군 제152 인도대대 한 개 중대 병사 170명이 일본군 한 개 대대 900명한테 포위됩니다. 이어서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일본군이 진짜 잘 싸웠어요. 우리 얘기에 등장하는 이 부대가 일본 육군 제58년대인데 이 친구들은 중일 전쟁을 6년 넘게 치렀던 엄청난 베테랑들이었단 말이죠. 상하이 전투, 시저우 전투, 우한 전투 등등 중일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는 다 참가했던 부대입니다. 당연히 잘 싸울 수밖에 없죠. 반면 상대였던 이 영국령 인도 병사들은 이제 막 창설된 새내기 부대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훈련 목적으로 인팔 북부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실력차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3월 20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영국군 수비대 170명 중 15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중대장을 포함해서 영국인 간부도 다수 전사하고 생존자들은 상스학을 향해 철수합니다. 한편 영국군 제50인도 공수여단은 일본군이 우글우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겁을 합니다. 당시에 인팔 북부에는 얘네를 제외하면 일본군을 막을 영국군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자신들이 막아야 됐단 말이에요. 영국군은 방어를 위해서 흩어져 있던 병사들을 상스학으로 집결시킵니다. 여단 잔여 병력이 뒤늦게 도착하면서 390여 명 정도가 증원되고요. 그렇게 3월 22일까지 영국군은 상스학 주변에 3개 대대 약 1850명의 수비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야자키 소장은 자신있게 2개 대대 약 2400명으로 영국군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문제는 영국군이 작정하고 방어를 하니까 일본군 보병 공격만으로는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군 포병대와 기관총 앞에 일본군은 정말 추풍 낙엽같이 쓰러졌고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예컨대 3월 22일 밤 2대대 8충대 병력 120명이 영국군 방어선에 총검 돌격을 감행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반자의 돌격을 가했는데요. 단 15분 만에 중대장을 포함해서 중대원 75%였던 90명이 전사합니다. 그냥 사실상 중대 하나가 기관총에 쓸려 나간 거죠. 미야자키 소장을 포함해서 58년대 간부들은 영국군 방어력에 깜짝 놀랍니다.
얘네는 지금까지 후진적인 중국군이랑만 계속 싸웠거든요. 영국군이랑 싸워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겪어보니까 영국군은 중국이랑 다르게 차원이 다른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겁니다. 당장 리엔필드 라이플과 비커스 기관총의 탄막을 일본군 반자의 돌격으로 뚫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며칠째 진행되던 사이 야마우치 중장이 이끄는 제15사단의 선봉대 60보병연대가 상스악에 도착합니다. 자, 원래 이 지역은 제60연대의 작전구역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와보니까 옆부대 아저씨들이 여기 먼저 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국군이랑 싸우고 있던 제58연대는 작전 스케줄대로면 벌써 북쪽의 코히마로 이동해서 우리 지도에는 안 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일본군 두 부대가 엉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15사단은 아저씨 길 막지 말고 비켜요. 여긴 우리가 싸울게 라고 하는 상태고, 제58년대 미야자키 소장은 알았어, 얘네만 잡고 갈게, 뭐 이렇게 의견차가 생긴 거죠. 한편 상스악에서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변의 고지대를 따라 수많은 포격전과 백병전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지속되면서 준비가 덜 되었던 영국군이 점점 수세에 몰렸어요. 마침내 3월 26일 새벽에 일본군이 영국군 여단본부 90m 앞까지 전진해 옵니다. 이대로 가면 제50인도 공수여단은 전멸할 위기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영국군 사령부에서 제50인도 공수여단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영국군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하면 철수하던 제152대대의 경우 부상병 150명을 진지에 버리고 퇴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궁지에 몰렸던 거죠. 반면 일본군 피해도 꽤 커서 제58년대 2대대의 경우 사상자 425명을 냈는데 대대 병력 절반 정도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겉으로 보기에는 상스악 전투가 일본군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투 결산, 일본군의 잃어버린 시간. 비록 이겼지만 상스악 전투는 넓게 보자면 일본군의 인팔 점령이라는 큰 그림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58년대는 엉뚱한 데서 싸우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제60년대는 58년대한테 길이 막혀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우린 명심할 것이 무타구치 렌야 중장이 처음 작전 구상할 때 인파를 20일 내에 함락시킨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은 딱 20일치 보급품만 갖고 왔고 추가 보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단 말이죠. 무조건 20일 내에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예정에 없던 상스악 전투에 휘말려서 작전 기간의 3분의 1을 날리게 된 겁니다. 15사단을 지휘하던 야마우치 중장은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3월 말이 되었을 때 제15사단의 전위부대와 중앙부대는 각각 예정된 위치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60연대만 상스악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60연대 뒤를 따라가던 야마우치 본인과 사단 예비대까지 며칠간 못 움직였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사단 작전 전체가 지연되고 있던 거죠. 하지만 더 끔찍한 문제는 일본군이 시간을 잃었던 반면 영국군은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합군의 병력 수송 작전. 당시에 영국군은 어떻게든 인팔 북부를 방어할 새로운 병력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원 올 수 있던 부대는 아라칸에 위치해 있던 제5인도사단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이 인팔까지 육로를 통해 오려면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거란 말이죠. 영국군에겐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타구치도 작전을 세울 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군 증원부대가 오기 전에 신속히 전투를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합군이 긴급 수송작전을 개시합니다. 미군은 이 지역에서 수송기 230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서 아라칸에서 인팔까지 항공기로 병력을 실어 나른 겁니다. 놀랍게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무려 2개 여단 병력이 비행기를 타고 인팔까지 옵니다. 또 1개 여단을 추가로 디마푸르까지 보냈고요. 1개 사단이라는 대병력이 항공 수송만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상스악에 묶여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영국군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결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군의 가공할 만한 수송 능력은 무타구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승리하기 직전의 일본군. 한편 3월 말에 일본 육군 제15사단은 예정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월 말에 제51 보병연대가 마파오에 도착하는데요. 여기부터 인팔메인 비행장까지는 겨우 8km밖에 안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군 제4군단 본부까지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야마우치 중장은 정말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영국군 지휘부를 괴멸시키고 인팔까지 함락하는 대승리를 할 수 있던 겁니다. 인팔 전투를 통틀어서 일본군이 가장 위협적이고 잘 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60년대와 사단 예비대가 상스학에서 길막당한 탓에 4월 초가 되어서야 제 위치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렇게 4월 4일부터 야마우치는 본격적으로 인팔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이때 이미 인팔 북부에 비행기 타고 도착한 2개 여단에 남쪽에서 증원온 1개 여단, 거기에 더해서 1개 기갑 여단까지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무다우치와 야마우치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습공격, 즉 빈집털이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점에 일본군의 작전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원인은 딱 2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 육군 15사단 작전 실패 원인 2줄 요약. 첫 번째, 일본군이 상스학 전투의 혼란으로 시간을 지체했다. 두 번째, 작전 구상할 때 연합군의 수송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후기. 오늘 이야기에서 영국령 인도 병사들은 정말 너무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상스학에서 싸웠던 제50인도 공수여단 병사들의 용기가 돋보였습니다.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서 강력한 적을 상대로 끈질기게 버텼거든요. 일본군도 증언을 통해서 인도 병사들이 용맹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상스학 전투에서 시간을 끌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일본 육군 제15사단은 영국군이 병력을 수송해오기 전에 인팔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면 여기에 있는 막대한 보급품을 쉽게 손에 넣었을 것이고 또한 인팔 주변의 비행장까지 점령했을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전방의 영국군이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퇴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연합군은 인팔 전투로 치명타를 입게 되었겠죠. 그리고 무타구치는 기습공격의 대가이자 희대의 명장으로 이름을 올렸을 겁니다. 오늘날의 처참한 평판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편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마우치 중장은 4월 초부터 인팔을 북부에서 포위하고 영국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건 일본군은 이때 이미 보급품을 거의 소진했다는 사실입니다. 병사들도 3주째 정글 속에서 강행군을 하느라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팔 함락을 위한 일본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처절한 전투 이야기 우리 다음 편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